문제 풀게요. 이교시 때. 자, 여기 개별원가 계산 여기요. 110페이지고요. 자, 보시죠. 자,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 있죠.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해요, 소량 생산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은 대량으로 찍어내죠. 종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소량 생산으로 다양한 품종을 작게 생산하는 업종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배, 비행기, 기계도 비싼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은 품종은 진짜 많죠. 근데 되게 소량으로 생산해요. 맞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냐, 소량 생산하냐에 따라서 우리 공장의 원가 계산이 달라져요. 알죠? 그랬을 때 이 개별 원가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체에서 써요. 여기는 말문제도 꽤 나오거든요. 암기해요. 다품종, 다양한 품종을 소량, 작은 양만큼 주문 생산,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업종이에요. 대표적인 게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산업 이런 것들 알죠? 요거 빼고도 우리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면 다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게요 라는 거예요. 소량 생산하니까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추우신 말씀하세요? 날씨 덥더라고요 오늘.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방산업체래요. 방산업체, 항공기 업체, 항공기 업체인데 항공기 업체는 민간 항공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부터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도 받죠, 여러분들 주문을. 그래서 고객이 전투기를 한 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헬리콥터도 한 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고요. 여객기도 한 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고객이 여러분들 주문을 할 때 그냥 전투기 한 대 만들어 주시고요, 헬리콥터 한 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구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뭐 전투기를 예를 들면 제가 전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전투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날개 부분은 뭐 알루미늄 재질로 해주시고 뭐 조종석 부분에는 뭐 우리가 유도무기 같은 것 좀 장착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상세히 다 요구해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상세하게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을 비행기를 만드는,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를 만드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다가 전화기로 할까요? 전화기로 하면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별 원가 계산은 서류도 진짜 시험에 많이 내요. 서류.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뭘 작성하냐면 제조 지시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제조 지시서가 뭐냐면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상세 내역 있죠. 그거를 우리가 서류에 적어서 현장에 보내주는 서류예요. 알죠? 그래서 제조 지시서 또는 제조 명령서, 이 서류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가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비행기, 특히 여객기가 떴는데 갑자기 추락사 일어나 봐요. 추락사 일어나면은 우리 회사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난리 나가지고 한 4년 동안 입찰 금지되고 그럼 치명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별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당 작업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 작업 1번 뭐 이렇게 여기 뭐 작업 1번 전투기, 뭐 작업 2번 헬리콥터, 작업 3번 여기 따로 관리합니다. 알죠? 그래서 지금 하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는 작업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작업. 그렇죠? 작업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작업별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물론 제조 간접비는 분배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각각의 작업별로 원가,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를 모아놓은 표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 표다라고 해서 작업 원가표라고 불러요. 알죠? 요거 서류입니다. 서류. 그래서 작업이라는 말하고 작업 원가표라는 서류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알죠? 자, 그리고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 어차피 얘네들은 대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들이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다음에 전투기만 우리가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직접 농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뭐 알루미늄이래요. 워낙 그 알루미늄이 되게 가볍잖아요. 그럼 알루미늄은 우리가 제조간접비죠.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그 알루미늄의 원가를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의 뿜빠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 용어고 뿜빠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배, 배분 같은 말이에요. 배분. 그렇죠? 배부나 배분, 뿜빠이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분배, 알죠? 분배나 배부나 배분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얘가 핵심 과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핵심 과제니까 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를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실 건 말 문제가 나오면 서로 간에 소소 해피해요. 원가에게는. 말 문제가 나고. 근데 갑자기 계산 문제가 튀어나오면은요, 꼭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나눠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맞죠? 특히 원가에게는 계산 문제 싫어하는 분들이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원가에게는. 근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시면 저는 여러분들 일하시면 공장의 서류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공장의 서류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야 이거? 나 원가에게 포기했는데 이러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건 말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그럼 개별 제조간접비를 분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얘를 정확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엔 절대 없어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분배를 제대로 하면 거기는 무당이 무당. 했죠? 그러면 분배하지 마요? 그런 게 어딨어. 분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제조간접비는 분명히 제품을 만드는데 애들이 기여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나마 타당한 기준을 세워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리적인 나눠주는 기준을 이용해서 원가를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합리적인 기준이 그럼 뭔데? 라고 하면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들어보실게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전력비 있죠? 전력비를 분배를 하려고 해요. 전력비를 분배하려고 하는데 종업원 수대로 분배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전기요금하고 종업원 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상하죠? 맞죠? 그러면 전기는 전기를 많이 쓴 데가 많이 받아가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건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있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면적이 클수록 우리가 금액이 커요. 맞죠? 뭐 1층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럼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냐 적게 발생하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과관계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수선비는 수선횟수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보시고 이게 무슨 상관이 걔가 무조건 오답이에요. 알죠? 그걸 하시는 거지 이걸 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알죠?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한 건 제가 말 문제고요. 그럼 제조간접비를 분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써야 되냐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를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줘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암기. 진짜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조간접비를 분배하기 위한 율을 먼저 짠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기는 막 이해하려고 하시면 원가회계를 못해요. 알죠? 100%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가회계를 못해요. 공장에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세웠으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조간접비 있죠?
제조 간접비가 아까로 따지면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 전부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배부 기준 그 알루미늄 있죠? 그럼 알루미늄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알루미늄 사용량 그냥 전투기의 알루미늄 사용량으로 나누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조 간접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알루미늄 사용량도 전체 알루미늄 사용량 가지고 나눠주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분자하고 분모가 전체면 전체, 부분이면 부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의 합계로 나누면 그걸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라고 하고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1단계, 1단계.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은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그거를 연습 문제 가지고 풀고 저랑 여기 PPT 있는 거로 풀고 실제 기출 문제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자, 해보자.